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개막부터 현재까지 원주 DB는 내내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라인업으로 가장 빠른 농구를 하고 코트를 좁게 쓰면서도 3점 성공률은 가장 높으며 어시스트 1위 팀이면서 패스 없이 혼자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원투펀치도 갖고 있죠. 여러모로 밸런스가 너무나 잘 잡힌 팀이기 때문에 긴 슬럼프 한 번 없이 순조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DB의 시선은 4강 플레이오프를 향하고 있고 목표는 우승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정규 시즌은 불안 요소들을 하나씩 소거해가야 할 시간입니다. DB의 오펜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리그 1위인 속공과 컷입니다. 이 두 가지 공격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시도하며 효율도 훌륭합니다. 트리플 포스트에서 컷 득점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는 김종규인데 김종규의 효율이 이렇게 돋보이는 이유는 코트를 좁게 쓰며 연계하는 트리플 포스트의 유기적인 움직임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 아이솔레이션에서 이어지는 하이로우 패스와 페이스업에서의 디슈 패스, 포스트업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던지는 패스 등 강상재, 로슨이 여러 위치를 오가며 완벽한 찬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런 패스가 지금은 상대에게도 많이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DB를 만나는 팀들이 모두 초반부터 격렬하게 디플렉션을 노리고 들어오고 로슨의 슛감이 크게 떨어진 후에는 김종규의 컷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DB가 좋아하는 하이로우 패스는 스틸을 당하면 바로 속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큰 패스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찬스에 바로 패스를 투입하지 못하거나 경기 초반부터 패스가 몇 번 굴절되면 위축되면서 샷클락에 자주 쫓기는데 알바노의 탄처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패스 게임이 오래 막힐 때도 이 플랜 A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있죠. 상대 압박에 하이로우 패스를 바로 넣지 못하고 시간을 소모한 후 로슨이 이런 풀업 3점을 억지로 만들어 던지는 상황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속공 몇 번의 분위기가 곧바로 넘어가는 플롭에서는 상대 디플렉션의 강도를 살펴보다 여의치 않으면 빠르게 알바노 중심의 투맨 게임 모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골적인 투맨 게임만 진행해도 알바노 로스는 최상위권일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꼽은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로슨의 3점 감각이었습니다. 당시 2라운드 후반이었는데 1라운드 때와 달리 3점 성공률이 크게 내려와 있었고 결국 4라운드까지도 로슨의 3점 성공률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로슨은 들어갈 때까지 이런 풀업 3점을 수없이 던지고 코칭 스태프는 체력 저하를 감수하고 로슨을 계속 쓰면서 그린라이트를 주는 양상이 반복되었죠.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체력 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1라운드 내내 이 옵션 외국인 선수 없이 뛰었고 지난해 데이원보다 DB가 훨씬 빠른 농구를 하는 팀이죠. 두 번째는 선수의 아이덴티티 문제인데 로슨이 본래 좋은 3점 슈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슨은 대학, 터키, G리그, KBL까지 모든 환경에서 32% 수준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슛에서만큼은 1라운드 초반의 모습이 오히려 이레귤러한 호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로슨은 NCA에서 거의 20-10을 찍은 포스트 플레이어였고 NBA 낙방 후 G리그와 터키, KBL을 거치며 영역을 외곽으로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데이원 시절에 비해 DB에서 가장 달라진 것이 오프스크린과 픽앤롤 롤맨 공격 시도입니다. 거의 시도하지 않던 오프스크린 공격이 5배 가까이 증가했고 픽앤롤 롤맨 공격은 DB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그만큼 데이원과 DB의 코트 밸런스가 다릅니다. 캐롯은 전성현을 이용해 로슨이 롤맨을 할 때 이렇게 한쪽이 텅 비는 MT 사이드를 만들어줄 수 있었고
로슨의 파트너인 최현민도 거의 코너에만 있었지만 DB는 엘보에서 볼을 오래 잡는 강상재, 쇼코너에서 컷을 노리는 김종규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DB에서는 돌파나 골밑 공격을 하면서 땀을 내고 슛을 쏘기보다는 슛을 먼저 쏴서 수비를 당기고 하이로우 패스를 찾아줘야 하는 상황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런 핀다운을 이용한 슛을 꼽을 수 있는데 3번인 강상재가 오프볼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엘보우 터치를 자주 하는 특이한 형태의 3번이기 때문에 DB의 트리플 포스트에서는 누군가 이런 슛을 쏴줘야 코트 밸런스가 잡힙니다. 3번으로 전향한 강상재와 마찬가지로 포스트 플레이어 출신인 로슨에게도 이런 역할이 처음이고 철저하게 3점으로 슬럼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KCC 전에서는 로슨을 위한 몇 가지 세팅이 보였는데 기존의 픽앤팝을 대신에 잊혀졌던 롤맨 공격을 하면서 골밑을 파기도 하고 박인훈과 알바노를 스크리너로 인버티드 픽앤롤을 시도해 미스매치를 만드는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 야투율 16%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롤링과 미스매치를 이용해 골밑을 파면서 감을 잡고 3점까지 폭발시키며 내외곽이 오랜만에 균형 잡힌 경기를 했습니다. 이 MT 픽앤롤은 방금 전 데이원의 장면에서 보았던 것이죠. DB는 로슨을 오래 쓰면서 로슨이 넣을 때까지 슛을 쏘게 하는 운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제프 위디는 오랜 시간 소외되었습니다. 트리플 포스트에서 뛰기엔 너무 느리고 혼자서 득점을 만들 능력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슨을 대체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DB는 로슨을 일부러 더 오래 썼죠. 분명히 다른 강점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속공과 컷을 주무기로 하는 DB의 컬러에서 제프 위디가 살아날 길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유현준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제프 위디가 드디어 역할을 찾았습니다. SK전에서는 이렇게 힘으로 원희를 하이포스트에서 밀어내면서 원희가 픽앤롤 핸들러 공격을 하게 만들었고 수비 성공 후에는 수비 리바운드를 독점했는데 위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유현준과 함께 공격에서도 이 옵션 외국인 선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불과 2분을 뛴 KT전 이후 선발로 2경기에 나서 오노아쿠와 원희를 막아내고 더블더블을 했는데 위디가 선발로 뛴 최근 3경기에서 DB는 모두 리바운드 마진 플러스 10을 넘겼습니다. 위디가 이런 모습을 유지한다면 DB의 불안 요소 중 가장 큰 팩터였던 수비 리바운드 불안을 해소하면서 로슨의 체력까지 아껴줄 수 있겠죠? 원주 DB는 정규 시즌 우승을 사실상 굳히고 플레이오프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90점대의 득점력과 어시스트 1위, 속공 1위를 유지하며 높이를 동반한 공격 농구로 눈이 즐거운 경기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랜만에 도전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